갖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 모잖아요. 모종 있잖아요. 어디에서 온실 안에서 자라는 모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맞춰주면은 밖으로 노지로 가게 되면은 적응이 된다 안 된다 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 기온을 갖다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한다? 이제 적응시켜야 되죠. 그럼 다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터널에서 모종을 갖다가 여기서 길르잖아요. 그럼 길렀던 것을 갖다가 이제 옮겨 심을 때는 이 포장을 갖다 뭐 한다? 걷어내고 이 상태에서 적응시켜 주잖아요. 한 일주일가량 옮겨 심기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전부터서는 이들을 갖다가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온을 갖다 높여주지 않으면 기온을 갖다 뭐 한다? 낮춰줘요. 왜 낮춰준다? 여기서 모종을 갖다 자란 상태에서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게 잘 자라게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상태하고 각각 흐름 해서 한다는 것을 다 보시면서요. 그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 나온 거예요. 생물적 방제. 여기서 보면은 1번 지향성 품종을 선택한다. 이들은 무슨 방제? 이제 재배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독 바이러스를 갖다 접종한다. 우선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반사 플라스틱 필름을 갖다 멀칭한다. 이들은 뭐 해야 된다? 하나의 물리적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저독성 농약을 갖다 이용하죠. 이들은 무슨 방제? 화학적 방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생물적 방제는 뭐 해야 된다? 약독 바이러스요. 몇 번? 2번이 돼요. 1번은 재배적이 되고 3번은 물리적이 될 것이고 4번은 화학적이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볼까요? 생리적으로 성숙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채소 나오죠. 생리적으로 이제 성숙해야만이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이제 뭐에 됐다 결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지 나오고 오이 나오고 피망 나오고 참외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가지 같은 경우는 성숙이 되면 어떤가? 우리가 먹기 불편하잖아요. 성숙이 되면요. 그 다음에 오이도 성숙이 돼버리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 누구 나오죠? 피망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어디 나오죠? 참외 같은 경우는 성숙이 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자체요. 참외를 갖다 보면 참외는 어떻게 돼야 된다? 노랗게 익어야 되잖아요. 노랗게. 이해가 될까요? 그럼 참외가 열리면은 참외 어떤 색이다? 녹색이잖아요. 열매들이 녹색 쪽이잖아요. 오이도 보면은 녹색이고 그러잖아요. 녹색 계통, 그쪽 파란색 계통이잖아요. 이들이 점차 뭐 해야 된다? 성숙이 되면서 어떻게 변한다? 노란색으로 가잖아요. 노란색. 오이도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이 가차온 색으로 가는 거 봤을까요? 노란색보다 더 진한 이제 색이 되죠. 그들은 우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들 갖다 이제 오이도 노랗게 되면은 그들 갖다 뭐 만든다 하죠? 이제 반찬용으로 어디에다가 된장인가요? 안에다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해서 먹잖아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갖다 다루면서 이제 무조건 암기잖아요. 이해를 하면요. 이제 어디다 생리적으로요. 성숙이야만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 쪽에는 가수는 거의 다 뭐 해야 된다? 생리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잖아요. 결실이 딱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열매 채소들은 성숙이 돼버리면은 먹기가 찬다 불리하잖아요. 더. 불리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열매 채소에서 오이 같은 경우는 고추 같은 경우는 뭐다 팔았을 때도 먹을 수 있고 또 빨갔을 때도 됐을 때도 먹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추를 갖다 보면 풋고추가 나오잖아요. 풋고추는 우리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익은 고추들은 주로 이제 어디 쪽으로 주로 이용한다? 이들을 갖다 빻아가지고 양념 쪽으로 고춧가루로 이용하잖아요. 감이 잡혔을까요? 이들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성숙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식물들은 갖다 어디 쪽으로? 식물들은 생리적으로 성숙된 것을 갖다 주로 하잖아요.
생리적으로요. 그렇지만은 어디 쪽으로 해서는 이제 이제 원회적으로 성숙은 원회적 성숙이란 것은 이제 수학 시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따진다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이 같은 경우는 생리적으로 성숙돼 버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들 같다요. 근데 참외는 이제 생리적으로 성숙이 돼야 되죠. 노랗게. 그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풋고추용이 나고 그다음 뭐이다 이제 빨간 거 좋고 이제 고춧가루용으로 이제 쓰고 그러잖아요. 양쪽 나눠지잖아요. 그들 같다요. 영어 뜻만 예를 보시면서요. 그다음 19번 문제 볼까요? 클라잉 메트릭형은 과실을 특징을 갖다 나타낸 것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숙 가정의 호흡이 갑자기 상승한다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미숙 상태에서 소화하여 이용한다. 그 다음에 녹색 가실이 갑자기 적색으로 변한다. 성숙 가정에서 호흡이 점차 감소해 나온 거예요. 클라이메트라는 것은 우리 이제 결실이 되면서 갑자기 호흡이 빨라졌던 것들. 그들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클라이메트릭이요. 성숙 과정에서 호흡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이요. 그때가 뭐야 된다? 성숙 시기라는 것을 볼까요? 예를 들면 후숙 과정이나 수학 전 성숙 과정에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호흡을 클라이메트라 하고 성숙 시 호흡량이 계속 이제 감소하는 호흡량을 갖다 이제 비클메트라 나온 거예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혹 문제 듣감이 언제든지요. 그다음 20번 문제 볼까요? 가체류에서 나타나는 피팅 현상의 발생에서 나온 거예요. 고온장애가 나오고 저온장애 나오고 가스장애 나오고 가습장애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되죠. 한번 예를 한번 봐볼까요? 열대 또는 아열대 온산의 채소를 빙점 이상의 저온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생리장애로서 뭐 나오죠? 가지라든지 호박이나 오이, 고추 등 가표면이 이제 함몰되어 피팅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럼 여기에서 가체에서 어디 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뭐이 됐을 때 이제 낮아짐으로써 아열대 식물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하죠? 물러진다 했죠. 그들을 갖다가 그런 현상 갖다 뭐라 한다? 피팅 현상이 난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예, 가표면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가을로 이제 오면서 채소들이 열매 채소들이라든지요. 그들이 이제 어디 쪽으로 영하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설이 나오게 되게 되면 그들이 뭐 되죠? 물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그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요. 근데 그렇죠. 영도시가 모인다. 영도시에서 자 우리가 어는 지점이 되거든요. 영도시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채소들을 갖다 보면 주로 이제 무슨 채소가 돼? 여름 채소들이잖아요. 여름을 갖다 자라는 채소. 여기 보면 가지, 호박, 오이, 고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들 갖다가 이제 질문하면서 뭐라 한다? 겨울에도 나오잖아요. 뭐 겨울에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겨울에 나올 때는요. 어디 시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은 어디를 이야기한다? 노지를 갖다 이야기하거든. 노지에서요. 그러니까 가을 쪽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노지에 자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서리가 오는 것은 서리는 언제 서리가 온다? 0도씨 이하로 떨어질 때 뭐이 된다? 서리가 돼요. 0도씨 이하가 될 때요. 그러니까 0도씨 이상에서는 서리가 내린다 안 내린다? 이상에서는 내릴 수가 없잖아요. 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쪽으로 가면은 가을에서 이제 늦가을로 가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올 때 손끝이 하고 좀 짤짤고 춥다 그거 느꼈을 때 손끝이요. 또 맨손으로 됐을 때 그때 보면은 도시에서는 이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도 무엇 보면은 여러분들 승용차
어디다가 밖에다가 놔뒀을 때 유리창이 하얗게 돼 있잖아요. 그때 뭐에 내렸다? 서리들이 내린 것들이거든요. 그때요. 그때 보면 날씨가 춥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디 쪽에다 온도가 0도 이제 이하로 내려갈 때 그들이요. 그들하고 같이 이제 연상하면서요. 네? 봐봐, 어디? 빙점 이상은. 여기는 빙점 이상의 저온에서 두었을 때. 뭐 우리가 저기 볼까요? 어느 지점이 0도시, 0도시면은 0도시 이상이면은 안 얼고 0도시면은 이게 0도에서 얼거든요. 어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하나 이제 말장난이. 이게 저온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저온 장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고온장애 나오고 가스장애 나오고 뭐 나오죠? 가습장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답으로는 무엇으로 나왔죠? 저온 장애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온도가 이제 낮은 온도. 이게 언다는 것은 0도씨 이하로 이게 0도씨 0도씨에서는 어디죠? 0도씨가 녹는 지점이죠. 0도씨는 딱 녹는 지점. 이게 그 부근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감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장전 처리가 나오죠. 감자에서. 야, 감자가 되든 감자 고구마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야, 서류라고 하거든요. 서류 쪽에서요. 이제 서류를 갖다 보면은 감자와 뭐 나오죠? 야, 고구마가 나오죠. 고구마.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온도에서 저장이 되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에서 저장이 돼요. 이들은 감자 같은 건 0도씨 이제 이상 쪽으로 가세요. 이제 봐볼까요? 감자에 정할 수 있는 저장전 처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감자가 되든 고구마가 되든 이제 서류들은 뭐단다 여기서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처리 해준다? 그래서 이제 키어링 처리 해주거든요. 키어링 처리를 갖다가 그러면은 이들을 갖다 키어링 처리하게 되면은 감자나 고구마들이 우리가 수확할 때 뭐이 나죠? 상체들이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상체를 갖다가 안 물게 해줘요. 이들을 갖다가. 그 다음에 얘들을 갖다가 이제 이 키어링 처리 온도들은 이제 똑같이 있잖아요. 이들은 낮은 온도로 하고 이들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한 좀 높은 온도 한 12에서 한 15도씨 이 부근에서 키어링 처리를 해줘요. 이들을 갖다가 이 온도예요. 해주게 되면은 상처 났던 것들이 뭐단다 안 물어요. 이들은 좀 더 낮은 온도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런 처리 준 것보다 우리가 키어링 처리를 한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이게 여기서 감자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 부른다? 감자를 갖다가 서류를 해도 되고 감자는 감자, 고구마는 고구마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들은 더 낮은 온도가 돼요. 이들은 더 높은 온도예요. 고구마들은. 키어링 처리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나오죠? 뭐 예냉도 나온 거예요.
이런 이제 영어 뜻들이거든요. 이 밑에요. 예능 나오고 예근 나오죠. 이제 수학 직후 최소 부모는 이제 일정 온도까지 이제 내려진 것을 갖다 엮으시고요. 또 예근은 수하고 저장하기 전에 체내의 수분을 갖다 감소시켜서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하는 것에 돼요. 그다음 이제 뭐 나오죠? 한 장 넘겨 보면 22번 문제 나오죠. 시의 이제 저장시가 나오죠. 저장 그 한기 조건 나온 거예요. 시.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면 시 저장은 이들도 시험제적으로 언제든지요. 어, 시 저장이요. 이게 CO2 농도를 갖다가 CO2요. CO2 농도를 갖다 뭐다 준다? 높여주고 CO2 농도를 갖다 CO2요. CO2 농도를 갖다 높여주고 O2 농도를 갖다 낮춰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저장하는 것, 저장 방법들이 어떤 방법? 이 시 저장을 갖다가 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은 CO2 농도가 높아지고 O2 농도가 낮아지면은 호흡을 갖다가 빨리 할까요? 늦게 할까요? 이제 이들 갖다요. 이게 C의 뭐다? 저장이요. 저장하게 되면은 CO2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호흡을 갖다가 느리게 해요. 이제 그 산소 농도는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뭐 씨앗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 저장할 때. 그러니까 주로 뭐 나오죠? 가을 이제 지금 이제 볼까요? 배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이 과일들이 1년 12달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제가 되면은 10월 달 되면 이들이 이제 수확하잖아요. 수확했던 것이 언제까지? 여름까지 나오잖아요. 여름까지, 여름철까지. 이제 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시 저장하면은 뭐에다 있죠? 방금 CO2를 갖다 높여준다 했죠. 그 다음에 탄소 농도를 낮춰가지고 이 과일들도 이들이 뭐한다? 호흡을 해요. 이 자체들이. 그러면은 이제 몇 월 달에 우리가 봐봐요. 봄에 이제 5월 달에 5월 5일 날 할까요? 어린이날나 이때 무엇을 갖다 먹어보면은 사과를 갖다 먹어보면은 사과가 맛있는가 맛없는가 두 가지 맛 나요. 근데 여기서 맛 보기 전에 가격부터 먼저 이야기했고요. 사과 하나 거의 뭐 3,000원에서 한 5,000원 가까이요. 3,000원, 5,000원 하는 것도 있고 얼마 간 거 있다? 하나에 1,000원 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는 둘 다 똑같거든. 그런데 같은데 왜 이들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이들은 이렇게 가격이 싸는가? 저장 방식이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1,000원짜리 뭐 싼 거 사서 먹으면은 사과가 뭐다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싼 것을 갖다가 사서 먹어보면은 무슨 사과하고 햇사과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삭아삭하니 맛이 있어요. 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장 기술이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용해서 시를 갖다 이들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CO2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이제 CO2 농도요. 이들을 갖다 높여져 버리면은 호흡을 한다 안 한다? 호흡을 갖다 더디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갖다 많이 했던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라지잖아요. 이들 갖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봄부터서 여름 쪽으로 갈 때는 그 과일을 갖다 먹고 싶으면은 가격이 비싼 거이 제일 맛난다는 것을 갖다 보시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것이 뭐 나오죠? 방금 전에 하면서
했던 사과라든지 배들이요, 주로. 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보는가 하면은 봐볼까요? CO2 농도, 산소 농도는 몇 프로로 낮춰지죠? 2, 3% 정도로 낮춰질 것이고, CO2 농도는 이산탄소요. 그들은 몇 프로? 3에서 5%가 되잖아요. 이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 따라서, 음, 뭐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 농도가 몇 프로죠? 우리 자연 상태의 산소가요. 21%잖아요. 20% 이상이잖아요. 그다음 CO2 농도가 얼마 된다? 0.03이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들은 산소 농도는 여기서 좀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갖다 이제 높여주고. 자, 그들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시 제장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수치를 갖다가, 여기 수치는 요올라 마시고요. 얘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제장이, 뭐, 이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서 물어보면은 이들이 낮아지고 이들이 높은 것들이 오랫동안 더 제장이 가능하잖아요. 오랫동안. 이들은 게 산소 농도 낮고 CO2 농도는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제장한다는 것을 갖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요. 그 다음, 이제 배추와 무에서, 내수분을 하는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내수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식 열쇠의 해보, 잡종 강세의 발현, 웅성 불임의 소거, 자가 불합성의 타파에서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한번 해석 한번 볼까요? 자가 불합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양체는 최종포에 혼식하면 생산된 모든 종자가 일대 잡종이 되므로 채소 가운데 뭐 나오죠? 무와 배추 등은 뭐에 된다 하나에 그대로 이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내수분이요. 배추나 얘들은 봐볼까요? 자가 불합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가 불합성이라는 거 하면은 자가 불합성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이 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는 수분이 안 된 게 수분에서 수분이 돼야만 뭐이 되죠?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이 되지 않는다?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수정이. 꽃가루 가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들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자가 불합성 그래요. 이제 누가 오면 자기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갖다요. 그래서 뭐도 한다 이제 내수분에서요. 한번 봐볼까요? 자가 불합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양체는 최종포에 혼식하면 생산된 모든 종자를 일대 잡종이 되는데 채소 가운데 무나 배추 등에서 실용적으로 못한다 이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가 불합성을 이용해서 여기는 뭐다 암컷 쓰고 여기는 무엇을 쓴다 수술로 써. 그러면 이들은 씨앗을 갖다가 암컷이나 수컷에서 못한다 씨앗으로 다 받아요. 씨앗을 갖다요. 그러면 여기서 암컷 수컷 있잖아요. 여기서도 암과 수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숯은 어디 와서 해준다? 여기 와서 수분시켜주고 이들은 어디 와서 해준다? 여기 와서 수분해줘요. 이들을 갖다. 그래서 무슨 씨앗? 십자학과. 십자요. 십자학과. 십자학과요. 이 씨앗들은 가격이 비싸다 싸다? 가격이요. 봐요. 양쪽에서 다 씨앗 받기 때문에 가격이 안 비싸요. 싸요. 다른 씨앗들은 일대잡종에서 한 것들은 암컷에서만 씨앗 받고 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양쪽 다 받아요. 씨앗을 갖다. 그렇기 때문에 무 씨앗이나 배추 씨앗들을 갖다 우리가 사면은 싸요. 가격들이. 이들이요. 그들을 갖다 여기 보시면서요. 십자가들은 같은 게 양쪽으로 씨앗을 갖다 다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양쪽으로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러니까 무 배추를 갖다 할 때 뭐 담으면 된다? 씨앗을 갖다 뭐 담는 거 좋다? 사서 쓴 거 좋아요.
자기가 받아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가격대가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들 같아요. 그들 갖다 뭘 한다? 자가불합성을 갖다 이용한 것들. 이게 저런 게 십자가 식물들이 왜 가격이 싼가 하고 물어보면 이들로 인해서 이게 가격이 싼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 갖다요. 이게 거기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해설람 자가불합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양친을 최정포에 혼식하여 생산된 이게 두 개란 것은 뭐다? 양친. 이게 암수와 수소라 같이 그냥 그대로 재배해요. 해서요. 쓸 것을 갖다요. 하게 혼식하면 생산된 모든 종자가 일대 잡종이 되는데 채소 가운데 무, 배추 등에서 뭐 된다? 이게 무, 배추는 갖다 무슨 가 식물하죠? 십자가라 했잖아요. 무, 배추. 이게 십자가란 말은 꽃잎이 몇 개 나온다 했죠? 4개 나와요.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뭐란다? 십자가 식물 그래요. 꽃잎이 4개 나온다 해서요. 십자 모양으로. 네? 내수분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한다? 내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24번 문제 볼까요? 이제 콜리친을 이용하는 육종 방법이 나온 거예요. 콜리친을 갖다가 도입 육종 나오고 교잡이 나오고 배수형 육종이 나오고 돌연변이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육종 쪽으로 해서 여기는 한번 이제 들어보기만 해서 이제 도입 육종이라는 것은 애국에서 뭐한 것이다? 들어온 품종들을 갖다가 씨앗들을 갖다요. 뭘 한다? 도입 육종 그래요. 애국에 들어온 것들을 갖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잡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교배에서 만든 이제 품종들을 갖다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형 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2배체. 이제 보통 우리가 2배체가 되죠. 그러니까 3배체, 4배체 이용한 것을 갖다 이제 배수형 육종이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